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차부터 총 4개의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4개의 강의는 우선 오늘 역량 기반 채용 트렌드 분석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역량 기반 채용이 좀 심화된 형태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역량 기반 또 우리가 필기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언택트 채용 시대가 시작이 됐죠.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려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채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언택트 채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언택트 채용에 맞춰서 또 그 취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언택트 시대가 끝나도 이 채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맡은 그 주제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언택트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떤 계열, 한 전공에 국한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계열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강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점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에서 실제 채용 담당을 했었고요.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맡아서 취업 교과목과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신입 채용 필기시험 있죠. 직무적성 검사라든가 직업기초능력, 이 필기 문제를 실제로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심사관 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면접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상 면접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번 회차의 강의의 목차는 첫 번째, 역량 기반 주요 기업들의 채용 평가 요소를 먼저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소들이 채용 심사 프로세스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녹아 들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봐야 되겠죠? 역량 기반 주요 기업들의 채용 평가 요소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건 뭐냐면 주요 기업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 X가 뭐냐면 최종 채용 인원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명을 이번에 뽑아요. 근데 지원자는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1000명을 뽑는다. 이 회사가 만약에 인기가 있는 회사다. 여러분들이 항상 타겟으로 삼고 있는 마음에 내가 저 회사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 되겠죠. 그죠? 평균이죠, 요즘. 그래서 100대 1이야. 그러면 지원자가 10만 명일 거예요. 10만 명. 지원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필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보통 인기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크거나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곳은 필기 시험을 일단 치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블라인드 채용 주제를 말씀드릴 때 따로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필기 시험을 채용 인원의 6배만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1000명 뽑는
그 인원의 6배니까 6,000명만 필기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면접, 이거는 이제 필기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2명, 2배수입니다. 2배수. 그래서 2,000명.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방식을 아직도 유지하는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필기나 면접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이게 서류죠. 서류 전형에서 몇 명이 탈락하는 건가요? 10만 명 중에 6,000명만 필기시험을 본다? 94,000명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취준생들을 괴롭게 하는 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너무 많이 탈락을 하니까. 일단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1차 통과를 해야 필기나 면접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준생들이 지금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서류 전형 통과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원래 학교와는 다르게 기업은 직원 한 명 뽑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한 명 제대로 뽑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류 전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킬까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특히 이 94,000명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단지 서류로 탈락을 시킨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전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죠. 이 스펙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거 혹시 뭐 다른 더 좋은 기준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업들이 이 스펙을 대체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역량이라는 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역량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하고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스펙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저 증명서, 총장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뭐 토익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거나 도장을 찍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종이로 제출이 되고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지금 뽑고 있다. 이게 꽤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 기업에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기업에서 이 스펙 대신 사람을 평가하는 그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역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PC와 노트북 그리고 프린터입니다. 제가 하드웨어라고 써놨죠. 하드웨어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만져지고, 이게 스펙하고 같은 좀 그런 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게임 만져본 적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만져지질 않고. 그런데 하드웨어는 특성이 이 PC 한 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값이 뭐 제조 비용이나 이런 것이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이 한 대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이 PC를 만들어서 벌 수 있는 돈은 약 120만 원, 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요 정도 될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 정도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100만 원 들여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120만 원을 벌지 1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어떤 정해진 가치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한 시간과 비용 대비 어떤 성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만져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역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적 요소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이렇게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다 보세요. 출신 지역, 외국어, 자격증, 출신 학교 학점, 외모, 키, 성적표, 출신 지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소프트웨어적 요소, 팀워크 정신, 충성심, 창의력, 추진력, 배짱, 리더십, 열정, 기획력. 이런 것들은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컴피턴시. 영어 워낙들 잘하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은 보이지. 근데 완전 처음 보는 사람, 정장을 입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필기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분명히 그 얘기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 찾았다 그러면 역량이 중요한 것도 알고 역량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이걸 전형해서 이 방식으로 사람을 뽑거나 평가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방법을 찾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평가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기업들은 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역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조직 역량, 두 번째가 개인 역량 되겠습니다. 조직 역량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이 개인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개인 역량을 우린 세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줄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이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컴피턴시라는 걸 제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기업들, 당신들 고성과자 뽑고 싶죠? 고성과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성과를 항상 높게 내는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과에서 고성과자는 누구일까요? 학점이 높게 나오는 사람, 그죠? 어디 실습을 갔을 때 또 실습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 항상 1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장학금을 항상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성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 고성과자를 뽑고 싶으면 이 학자가 그런 거예요. 고성과자를 뽑고 싶으면 그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을 한번 잘 관찰을 해봐. 그러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 있을 거야. 주말마다 뭘 한다든지, 한 달에 꾸준히 하는 게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고성과자를 보면 어떤 공통적인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특성을 잘 파악해서 기록을 잘 해놓고 신입사원 뽑을 때 이 기록한 걸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 우리가 관찰한 고성과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이랑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 역시 고성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역량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기업들이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기업들이
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야, 행동 특성 이런 것도 이제 관찰하고 뭔가 정리를 해놨겠죠. 그 정리를 해놓은 걸 중심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자, 이런 거예요. 이따 이 부분은 두 번째 파트인 면접에서 다시 요 내용은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회사가 이렇게 그 인재상이 있죠, 인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기업들이 지금까지 그 역량을 도출해온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재상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인재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재상 안에 역량이라는 것이 표현이 돼 있고, 또 표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인재상에 해당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역량에 해당되는, 우리 회사는 고성과자들이 보니까, 우리 회사의 공통적인 전체적으로 고성과자들 보니까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재상 자체도 하나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특히 글로벌리즘이라는 이 인재상을 발휘를 해서 해야 되는 업무, 뭐 여러 가지 있게, 뭐 국제 업무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런 업무의 고성과자들을 보니까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 이런 인재상, 유연성,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 고성과자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역량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역량들을 단어로 표시를 한 거예요. 단어. 이런 식으로. 직무 능력, 전략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량을 도출해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죠? 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우리나라 사기업들이 20년 전부터 도입을 해온 거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또 역량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많은 백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가가 역시 많은 기업이나 또 이런 역량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역량 기반 취업 지도를 해야 되는 학교를 위해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든 거예요. 자, 역량이란 이런 거고요. 국가가 생각하는 역량은 이런 거고요. 취준생들은 이런 역량을 좀 갖춰주시고요. 학교는 이런 걸로 지도해 주시고요. 기업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 그것보다는 이런 걸 좀 사용해서 사람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국가가 만든 역량 표준입니다. 아까 기업들은 어떻게 역량을 표현을 했죠?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단어, 전문성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국가는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직업기초능력, 두 번째는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특히 직무수행 능력이 요즘 상당히 중요해진 건 알고 계시죠? 직무적합성,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뭐 중고신입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직무를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요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국가는 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그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뭐 도전정신, 뭐 창의성 이런 게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역량을 표현을 했어요. 이 세 가지의 합을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업의 인사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에 뭐 예를 들어서 채용 담당자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에 해당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쌓아야 되고 평상시에, 그리고 기업에서도 역시 저를 면접장에 불러서 당신 이런 지식 있어요? 이런 기술 쌓았어요? 이런 태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이런 질문을 받겠죠. 어떤 경우? 국가가 만든 이런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기업에 지원할 경우, 그런 기업들이 주로 어디죠? 공공기관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사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지금까지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역량을 생각을 했죠. 사기업은 사기업 방식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방식대로. 그러면 이거를 채용 과정에 어떻게 녹였느냐, 반영을 했느냐. 우선 자기소개서부터 역량을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예전에는, 역량평가 이전에는 상당히 심플했어요. 뭐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포부, 요 정도였는데 역량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좀 복잡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 자기소개서는 역량 기반의 자기소개서인데, 우선 이 회사는 이번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을 뽑을 때 좀 자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좀 뽑자.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이란 역량을 한번 평가 기준으로 삼아보자. 신입사원들한테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지, 역량이잖아요. 이런 역량이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에 부터 자원관리 능력에 해당되는 역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다음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 나가는 거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얻어낸 것을 또 필기에 반영을 하고. 자, 이 회사는 고성과자들이 분명히 자원관리 능력이 뛰어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입사원한테 이 고성과자들의 특성 중 하나인 자원관리를 평가하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면접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자, 이번에 신입사원들이 면접을 보러 오는데 뭘 평가하지? 고성과자들의 특성이 이런 게 있잖아. 뭐 창의력 있고 도전정신 있고. 마찬가지로 면접 질문에 창의성이 뛰어나십니까? 창의성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게 된 회사들이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용 요소로 녹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서류, 그 다음에 필기, 면접 전형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 뽑는 과정, 결국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거쳐야 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